안녕하세요. 펜타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일단 좀 예민할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편하게 좀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실 작년 벌써 몇 개월 전에 제가 준비를 했다가 하지 말자. 그냥 뭐 이거 해서 또 뭐 하냐. 뭐 그냥 그래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비 교육과정으로 대학을 국내 대학 입학 결과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소수인데 뭐 그래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지금 이게 교육감 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좀 이러면서 지금 이거를 뭔가 이제 지방교육청이나 교육감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비 교육과정을 또 찬양하는 이 또 업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거는 이제 단도리를 좀 해야겠다. 물론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무슨 영향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또 제 방송을 듣는 또 소수의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소수지만 듣는 분들의 그 직업군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심상치 않은 분들이 많아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누가 봐서 전달하지도 않을까, 네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좀 과도한 욕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섞여 있을 거다. 아마 이 대본을 써보니까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오늘의 제목은 아이비 교육과정을 입에 담는 자가 밀정이니 죽여라 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이비 교육과정을 입에 담는 자가 있거든 밀정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우선 아이비 교육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비 교육과정이라고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이게 엄청난 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뭐 교육과정 스위스 제네바 본부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비 교육과정을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비 교육과정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인증받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비 교육과정을 검증받은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이비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 또 스스로 글쓰기 이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인 거, 그리고 예체능 관련, 그 다음에 뭐 인성 관련 등등을 전인적 교육이죠 실제로. 그래서 스스로 과정형 교육,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되게 좋은 교육이에요. 듣다 보면 이상적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완벽한 교육 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좀 많이 바뀌게 됐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해왔잖아요. 저는 주입식 교육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진짜 막 허허벌판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1위 원동력을 꼽으면 저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입식 교육을 버릴 수는 없어요. 주입식 교육이 되게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 엄청 효율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효율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 가장 최적화된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이야.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교육 과정은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선이고 무조건 악인 건 없다. 어쨌든 아이비 교육 과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던 이 한국 주입식 교육을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비 교육 과정의 평가 방식은 일단은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특정 점수를 넘으면, 그러니까 이수를 하게 되는, 뭐 어쨌든 얘네들은 지들 본부에서 학습 도달 기준을 정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기준 점수를 높으면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가 방식이랑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특정 기준을 넘는 게 물론 있죠. 영어 같은 게, 영어 수능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80점 넘으면 뭐 2등급, 90점 넘으면 1등, 이렇게 특정 기준을 넘으면 점수를 주는 게 절대평가 방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 내신 수능은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특정 기준이 아니라 남들을 넘어야 좀 점수를 받는, 이게 상대평가. 그리고 아이비 교육과정은 특정 기준을 넘으면 이수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아이비 교육과정의 이 절대평가, 야 네가 뭘 알아, 야 아이비 교육과정 그 특정 기준 넘으려면 애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빡센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깐깐한 교육과정, 네가 본부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공정하게 하는지 뭘 알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비 교육과정이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IB 교육과정은 보통은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외 대학 진학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해외 대학 진학할 때 특히 유럽권, 아시아권 국가들 아시아권에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어쨌든 많습니다. 싱가포르만 가도 뭐 세계적인 대학들이 많고 해요.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이 진심이거든요, 거기가. 자, 어쨌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대학을 진학할 때 주로 그 IB 교육과정이 조금 더 검증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육과정이 AP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제주국제학교를 가보시면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게 IB, AP 교육과정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P 교육과정으로도 유럽이나 아시아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 IB로도 진학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물론 이런 거 없어도 진학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미국 대학 가고 싶으세요? 갈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대부고도 그렇고 일부 있어요. 국제형. 예전 대비 외대부고 아이들이 해외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좀 낮긴 합니다. 예전엔 지금보다 좀 많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IB 교육 과정을 해외 대학 진학하는데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국내 대학 진학을 이용하려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에요. 부모와 학생들끼리 감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환경에서는. IB 교육과정은 일단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유는 내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내신 수업입니다.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겠죠. 지금 3학년까지는 9등급이고 2학년 이하 고교학점제는 5등급이고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을 계속 이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IB 교육과정은 이제 절대평가 방식이에요. 만약에 IB 교육과정이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상대평가에서 1등급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상대평가 방식에 우리나라 경쟁을 시켰겠죠.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이제 어렵다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능은 지금 고3,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과정 당분간 계속 9등급 상대평가예요. 물론 영어 일부 과목들 한국사나 절대평가 돼 있지만 어쨌든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IB 교육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뭐 굳이 학교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진학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없는 거를 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뭐 제가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에요. 뭐 일부는 수능 최저를 활용해서 간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전수한 건데 아마 대부분은 수능 최저 없는 종합전형을 가지고 이용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IB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수능 과목이 없잖아요. 수능 응시 과목이. 수능을 대응하는 방식이. 만약에 IB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에서 수능 대비를 했다면 그건 완벽히 사기인 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 본질은 룰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룰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 경기랑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예능에서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은퇴하는 선수들끼리 서로 어떤 게 더 힘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하는 것, 얘기하는 걸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축구 선수들은 야 축구가 제일 힘들다. 농구 선수들은 농구가 제일 힘들다. 야구 선수는 보통 그렇죠. 네. 야구는 딱 봐도 축구랑 농구 대비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제가 물론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그때 주장하는 거 보니까 야 축구는 한 게임 뛰면 3kg, 4kg씩 빠진다. 그 정도로 힘든 거다. 농구 선수들은 뭐라 그래요? 니들은 한 게임 쉬고 며칠 쉬지 않냐 한 게임 하고 우리는 매일 그걸 하고 있다. 그리고 농구가 얼마나 힘들면 자유롭게 교체를 해주겠냐. 뭐 이렇게 각자 이제 막 주장을 합니다. 농구가 더 힘들다, 축구가 더 힘들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더 힘든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능을 보면서 진지하게 어떤 게 더 힘든지 아니 그냥 듣고 웃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능이니까. 그렇죠? 자, 핵심은 만약에 이 게임이 축구 경기면 축구 룰을 따르는 겁니다. 농구면 농구 룰을 따르는 거예요. 야, 농구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애 농구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애는 축구에서 손을 써가지고 골 넣게 해줘. 이거예요. 지금 이 본질적인 문제는 IB 교육과정으로 국내 대학을 진학하려는 것의 문제의 본질이 이거예요. 야, 축구 됐어. 우리 애는 힘든 농구 했으니까 농구로 손 이용해서 골 넣을게. 그냥 농구를 하면 돼요. 그냥 제가 농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농구를 비판하는 게 내신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로 경쟁하고 이수해온 학생들과 절대평가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온 학생들을 어떻게 같은 경기에서 경쟁을 시키냐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가 더 힘들고 안 힘들고를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상대평가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평가 IB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우리 룰은 뭐예요?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경쟁시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룰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상대평가의 룰을 알고 있으니까 사교육비에 노후를 태우면서 사교육비를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놈이 하는 이상한 방송도 보면서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그 다른 룰로 우리 경쟁에 들어오려고 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 국내 아주 소수 IB 교육과정 학생들, 물론 이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애들이 이제 진학한 학생 수가 막 주요 대학이 있는데 어쨌든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우리나라 뭐 북한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약간 다양성 차원에서 좀 인정해 주자. 뭐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면.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IB 교육과정을 인정해주고 대학들이 그 학생을 선발하는 거, 저는 이거는 대학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입시는 공정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제일 민감해요. 좌파든 우파든 입시는 공정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좌파든 우파든 응 아니야라고 하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시시건건 모든 게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지만 야 입시는 공정해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이거는 다 의견 통일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 야 입시가 다야? 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 국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 미 AI 교육 융합형 시대에 맞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입시 경쟁 시 이게 말이 돼? 이 한국 교육은 뭐가 문제예요? 그럼 떠나면 됩니다 한국을. 저는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과 우수한 인재 양성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공교육 선생님들이 전국 세계 어느 나라 공교육 선생님들과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어느 나라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는 해외에 몇 주만 살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냥 뭐 한국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한국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비판해가지고 자기 입신양명 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싹 다. 뭐 유럽형 교육이 어떻고 뭐 미국형 교육이 어떻고 뭐 선진국 교육이 어떻고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유럽 교육이 얼마나 막 하는데 자 보세요. 유럽 그 선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럽 그렇게 선진 교육을 해놓은 유럽이 그 교육 과정을 받은 인재들이 지금 현재 유럽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유럽 어때요? 유럽의 병자들 천지입니다. 지금 이 병이 막 질병처럼 유럽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별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으로 만든 인재들이 지금 이 유럽 병자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이 세계 패권 국가 이 천조국의 나라 미국 이 트럼프를 낳고 트럼프를 뽑고 트럼프를 어쩌지 못하는 이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어떻게 중국으로 가실래요? 중국 싫어하시잖아요. 중국. 아니면 어떻게 뭐 베트남이 발전이 들었습니까? 한국은 가성비 있는 이 요격 미사일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맞잖아요. 프랑스가 뒤통수 쳐서 고속철도를 줬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뒤통수 알았어?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저는 어쨌든 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저는 이 교육이라고 이런 시스템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좋지 않다는 매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사대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국적 마인드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뭐 교육감이든 어떤 이 교육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입니다. 바꿔야 돼. 뭐가? 우리나라 입시는 게임의 룰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에는 간단합니다. 룰을 숙지합니다. 그리고 룰을 지켜요. 그리고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따로 경쟁을 시켜요. 대신 니네들도 룰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시예요.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뭐 호구고 아는 게 없고 무식해가지고 이런 입시 경쟁을 시키냐 이거예요. 누구는 내 자녀를 이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좋아서 시키냐 이거예요. 한국인으로 살려면 응당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한국 입시 상황에서 IB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이걸 가지고 서영고를 보내거나
보내려고 한다거나 실제로 서영고에서 뽑는다고요, 이거를? 이거는 미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거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이거? 이거 만약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해서 이걸 늘려서 이번에 막 교육감들이 막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대거 당선돼도 실제로 막 학교에서 막 여러 학교가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해가지고 걔네들이 막 서영고를 엄청나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영고도 막 뽑아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입시가 늘어났다. 이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게 하는 게 목적이면 매국노 빨갱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비 교육과정을 말하는 자가 밀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비 교육과정 자체도 저는 국내 입시, 국내에 도입한다. 그 아이비 교육과정 자체도 국내에 이렇게 확산시키고 도입한다면 저는 이 자체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평가자들입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이비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야, 네가 뭘 알아? 아이비 본부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검증하고 몇 년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인증을 해주는 거야. 네가 뭘 알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인증된 선생님들이면 무조건 다 공정하게 평가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브라질 가서 축구 배우고 오면 다 호나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증받은 선생님들이 뭐 동일한 수준의 역량과 평가 기준일까요? 저희가 뭐 선생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아이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아이비 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해서 내가 대학도 가고 그렇게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내가 아이비 교육과정 평가자로서 또 교육을 다시 받고 인증 검증을 받아서 하는 거면 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가능한데 아니잖아요. 그게 몇 년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된다라고 해도 보면 그 본부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 평가한 것들을 무작위로 다시 본부에서 다시 평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와서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보세요. 장치를 그렇게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고 하면 수능 답안지에 대해서 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답지를 다시 누가 3자가 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입시 비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시 비리는 모든 대입 시스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능도 입시 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도 보면 대리시험 종종 걸리잖아요. 안 걸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그리고 뭐 내신도 뭐 걸리잖아요. 뭐 학교에 시험지 문제를 빼돌려서 걸리잖아요. 저 안 걸리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입시 비리인지 아닌지 모르게 교묘하게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입시 비리는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취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니까 되게 공정하게 객관성을 확보해서 평가한다니까 어쨌든 그 객관성을 확보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평가자를 매수할 가능성이 없겠냐 이거예요. 상대평가에도 비리가 있는데 그럴 사람들은 본부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아. 그리고 이 결과물을 외부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노출돼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쨌든 이게 과정형 중심의 그 교육 과정이니까 저는 이 시대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이 IB 교육과정 본부에서도 2023년부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랬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렇죠? 우리는 수행평가 예를 들면 수행평가 지금 되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과정형 교육을 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필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답지가 딱 있는 거니까 객관식이니까 그런 거는 뭐 됐는데 공정성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디테일하게. 뭐 본질적으로 하면 그것도 공정 따져야 되지만 제 과정상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거니까. 수행평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도 시 AI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행평가는 지금 다 가서 합니다. 2020년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에 가서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거 교육 양극화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물론 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뭔 놈의 교육과정, 뭔 놈의 대입 경쟁이든 간에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부자인 거랑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엄마 없는 거랑 어떻게 정당한 경쟁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IB 교육과정도 사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IB 교육과정 통계를 보니까 사교육이 3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원래. 지금도 우리나라 경쟁하는 애들도 사교육비 고3 되면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IB 교육과정은
아직 주도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그렇지, 메인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거 만약에 좀 더 확대되잖아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또 사자들부터 해가지고 사교육 엄청 늘어날 겁니다. 제주도 국제학교 근처에도 그거 관련해서 사교육자들 많아요. 부자의 부자 다들. 그래서 이거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더욱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IB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대입에 도입한다는 거는 대입의 민영화다, 이렇게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IB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대입에 편입시킨다? 이거는 대입 민영화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입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아주 소수지만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교육감이 당선된 그 교육청에서도, 관련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부 학교에서만 할 텐데 그 지역 내에서도 다 이 IB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 평등 문제부터 아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평가 과정, 그리고 결과적인 것도 그렇고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게임입니다. 축구랑 농구의 차이예요. 축구는 발로 하고 농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뭐 네가 뭘 알아?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이게 맞아? 우리 애들 이렇게 경쟁 시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맞냐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바꿔야죠. 일부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육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형 IB 교육과정 운영 중입니다, 이미. 그게 고교학점제, 사실 이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교육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IB 교육과정이에요, 일종의. 절대평가 도입하고 원래 하려던 거. 수행평가가 지금 이미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되고 하면 이게 한국형 IB 교육과정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다 한국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우리나라 교육이 어쩌고 우리나라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걱정하는 놈 치고 이 제대로 된 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B 교육 과정을 만약에 도입을 하고 싶다. 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형태로 바꾸는 게 좋아 보인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교학점제 틀 안에서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려고 교육학점제를 도입한 거고,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되게 잘 만든 시스템입니다. 플랫폼형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스템에서 도입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 너가 만약에 IB형 교육과정을 하고 싶으면 너가 이걸 해도 돼. 뭐 이렇게 가야죠. 하고 싶다면. 물론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반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근데 이렇게 하겠다면 오케이, 뭐까지는. 그래서 저는 교육감 후보들은 IB 교육과정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감은 행정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선거는 행정가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같이 선발하는 거잖아요. 선발이 아니라 어쨌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감들의 역할은 학교 비리는 없는지, 학교에 내려간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디 중간에서 털어먹고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교권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학생들 제대로 인권 보장되고 있는지, 학교폭력 발생하면 피해자가 또 2차 피해, 3차 피해 당하지 않는지 등등등, 가해자 확실하게 처리하는지, 가해자 학부모님들 확실하게 정리하는지 등등등 다양한 실무적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교육감들이에요. 이런 거 운영하는 게. 교육감들이 나라 교육 정책을, 교육을, 미래를 담당하라고 교육감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동시장 뽑으면서, 제 고향이 안동시장이죠. 안동이니까. 안동시장 뽑으면서 안동시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안동, 이 찜닭골목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찜닭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정찰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죠. 주차장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동시장한테, 야, 우리 인천공항 이거 너무 부족해. 인천공항 수준의 공항을 3개 더 지어줘. 안동시장한테 이건 못해요, 이거는. 하지만 이게 뭐 실험적으로 꼭 도입을 하고 일부 운영을 해보고 싶은 거라면, 만약에 교육부나 어디에서,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입시를 섞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큰 분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IB 교육과정 이수자들만 경쟁할 수 있는 정원외로 아주 소수만, 정말 소수만 불만 없게 따로 선발하든가. 물론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뭐 정말 실험용 테스트용이라면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원외로 정말 소수만. 결론은 IB 교육과정을 입에 담는 자가 밀정이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IB 교육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IB 교육과정 이수받는 애들이 흔히 말해서 개꿀을 빤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룰이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지금 이 이슈가 만약에 이게 아직 이슈가 안 됐지만 이게 이슈화 돼서 하면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든 우든 좌파든 우파든 좌파 형님들이든 우리 우파 형님들이든 다 반대예요. 왜요? 다 입시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이비 교육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혹시 그 이제 곧 지방선거 교육감을 할 거니까 각자 속해 있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좀 보시고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